윈도가 빨리 왕. 얘들이 우리 보고 발표하래. 그럴 줄 알고 난 이미 준비 다 해놨지. 역시 똑똑이. 여러분들은 들을 준비되셨죠? 저희 1조 발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SFML 라이브러리입니다. SFML 라이브러리가 뭔가요? SFML은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특히나 객체 지향으로 설계된 라이브러리이고 사용법이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건 뭐지? SFML에서 제공하는 모듈들을 한눈에 정리해 놓은 거구나. SFML 라이브러리는 크게 시스템, 윈도우, 그래픽스, 오디오, 네트워크의 5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 배경을 보니 시스템 모듈을 설명할 시간이군. 시스템 모듈에는 스레드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답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타이머가 작동되는 게임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죠? 바로 이런 동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게 스레드 클래스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를 보면 스레드를 이용해서 펑크 함수와 메인 함수의 포문을 호출하였습니다. 그 정도는 코드 보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하. 그럼 저는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를 보면 두 문장의 호출 순서와 관계없이 랜덤으로 두 함수가 동시에 10번씩 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시 작업이 수행된 거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동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스템 모듈을 사용하면 시간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코드를 같이 봐볼까요? 클락 변수를 생성함과 동시에 시간이 측정되고 타임 클래스는 시간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포착해 일랩스토원 변수에 할당하고 asSeconds 함수를 이용하면 그 시간값이 실수값으로 리턴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콘솔 화면에 이러한 문구가 뜨고 문구와 같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를 때마다 측정되고 있는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모듈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 다음으로 설명할 모듈은 이거야. 맞아. 바로 윈도우 모듈이야. 이것을 이용하면 윈도우 창을 띄우고 키보드, 마우스 입력 등을 처리할 수 있어. 먼저 윈도우 클래스를 이용해서 윈도우 창을 띄워볼까? 크리에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윈도우 창을 만들 수 있어. 윈도우 창만 띄우면 아쉽겠지? 이벤트를 발생시켜 볼게. 여기서 이벤트란 키보드, 마우스 등의 사용자 입력을 뜻해. 여기서 주의할 점. 이벤트는 윈도우 창이 열려있는 동안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while 문 안에 있어야 해. for 이벤트 함수는 이벤트가 처리 대기 중이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 즉, 언제든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를 바탕으로 내가 누른 키보드와 마우스의 정보를 알려주는 코드를 짜보았어. 이벤트 타입이 키보드의 열거형으로 되어 있으면, 즉, 키보드를 누르는 이벤트를 실행하면 조건문에서 true가 반환되고 내가 누르고 있는 키보드의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야. 혹은 이벤트 타입이 마우스 버튼에 눌려짐이면, 즉,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를 실행하면 조건문에서 true가 반환되고 마우스 버튼의 위치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게 돼. 일기라, 이거 어때? 네가 만든 거야. 멋지지? 헐, 대박. 어떻게 했어? 그래픽스 모듈을 사용했어. 그래픽스 모듈을 사용하면 윈도우 창의 배경을 사진으로 지정하거나 사진과 글씨를 넣을 수 있어. 짠! 이건 배경 사진을 불러오는 코드야. 텍스처 클래스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클래스는 그 텍스처가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각각 T1, 백그라운드라는 객체로 생성하고 사진이 있는 파일의 경로를 load from 파일 함수를 이용해 지정하고 불러오면 우리가 사용하는 원형관의 모습이 나오지롱. 우리 중앙대 마스코트가 뭐지? 글쎄, 후안이? 이번에는 푸엉이를 원형관으로 데려와 볼게. 앞 코드와 같게 객체를 만들어준 후 푸엉이 사진의 경로를 지정하고 불러와. 엥? 푸엉이가 너무 크네? 그렇다면 푸엉이의 크기를 줄여보자. 타깃 사이즈와 셋 스케일 함수를 이용해 크기를 줄이고 세트 포지션 함수를 이용해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짠!
다음은 원형권의 위치를 알려주는 텍스트를 띄워볼게. 폰트 정보를 알려주는 폰트 클래스, 글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텍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면 돼. 심지어 글씨 크기, 색상, 위치까지 설정할 수 있어. 대박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윈도우 클래스의 드로우 함수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야. 그래야 윈도우 창에서 우리가 띄우려고 하는 사진과 글씨를 볼 수 있어. 그럼 완성? 더 성장하러 다음 모듈 설명으로 넘어가 볼까? 이번엔 무슨 모듈을 소개하는 거지? 삘삘아, 너는 게임의 필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 글쎄, 멋진 캐릭터들. 오, 나는 개인적으로 배경음악과 효과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오디오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제를 보자. 오디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뮤직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고 음악 파일의 경로를 지정한 후 플레이 함수로 불러오면 음악이 실행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디오 파일 포맷은 웨이브, OGG, 플렉 중 하나여야 한다는 점이야. 뿐만 아니라 음악을 멈추고 재생하는 기능을 넣어봤어. 윈도우 창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는 이벤트를 실행하면 음악이 멈추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이벤트를 실행하면 다시 시작하는 기능도 넣어봤어. 윈도우 창에 사진 넣고, 이벤트 처리하고, 음악 넣고. 대단한데? 도대체 SFML 모듈은 어디까지인 거야? SFML 라이브러리는 컴퓨터끼리의 상호작용을 위해 네트워크 모듈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TCP와 UDP가 있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TCP는 서로 간의 연결 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고 UDP는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정한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야. 이 두 가지를 사용하려면 컴퓨터들을 연결해주기 위한 각각의 소켓이 필요한데 SFML은 네트워크 모듈로 TCP 소켓과 UDP 소켓을 제공해줘. 정말 편리하겠지? 이것을 끝으로 저 똑똑이의 SFML 모듈의 설명을 마칠게요. 다음 설명도 열심히 들어주실 거죠? 지금까지 똑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SFML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환경 설정하는 법을 바로 저 삘삘이가 맡을게요. 먼저 SFML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SFML 2.5.1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각자 노트북의 사양에 맞게 32비트와 64비트 중 선택하여 설치해주세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적당한 위치에 압축을 풀고 다운로드한 경로를 잘 기억해주세요. SFML과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컴파일러가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SFMLX를 생성한 후 소스 파일 테스트 CPP를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가장 먼저 컴파일러에게 SFML 헤더 파일을 찾을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메뉴에서 프로젝트 SFMLX 프로퍼티즈 순서로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서 컨피규레이션을 올 컨피규레이션으로 선택하고 컨피규레이션 프로퍼티즈 C 제네럴 에디셔널 인크루드 디렉토리에 다운받은 SFML 파일이 있는 경로를 붙여줍니다. 단, 압축을 푼 파일에서 인크루드 파일 자체를 SFMLX 파일로 불러와 그 경로를 복사하는 것이 오류 없이 잘 적용된답니다. 그 다음 컴파일러에게 SFML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찾을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속성 화면에서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스 링커, 제네럴 속성 중 에디셔널 인크루드 디렉토리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 작업도 압축을 푼 파일에서 라이브러리 파일 자체를 SFMLX 파일로 불러와 그 경로를 복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이전에 얘기한 5개의 모듈,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해 줄 거예요. 링커, 에디셔널 디펜던시즈 속성에 아래 문장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시 뒤를 붙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디버그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SFML 파일의 빈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DLL 파일들을 현재의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SFML 라이브러리를 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삐삐라, 너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진짜 재밌는 게임하는 중이야. 저게 재밌다고? 시간 재는 것도 없고 죽어도 살아나는데 뭐가 재밌다는 거야? 내가 SFML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더 재밌게 만들어줄게. 나만 믿으라고. 애니메이션 헤더 파일에는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재생시켜주고 그 이미지들의 위치, 스피드 등등을 조정하는 코드를 넣어봤어. 엔티티 헤더 파일에는 게임에서 등장하는 사물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 아스터로이드 헤더 파일엔 소행성의 속도와 소행성이 화면 밖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반대쪽 화면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함수를 넣었어. 블랙 헤더 파일에는 로켓이 쏘는 레이저의 속도를 조정하는 함수를 넣어봤어. 우리가 조정하는 로켓의 속도, 로켓의 좌우 움직임 관련된 요소들에 관련된 코드를 플레이어 헤더 파일에 넣어놨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폭발하는 코드를 이즈콜리드 헤더 파일에 저장했어. 이러한 헤더 파일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메인 코드를 작성하러 가볼까? 팔로미. 잠시 일시정지. 전체 코드로 같이 실습하기 전에 필요한 사진, 효과음 소스를 다운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들 다운받으셨죠? 그럼 이제 진짜 코드를 보러 가볼까요? 기존의 게임 코드는 그래픽 모듈만을 사용했지만 저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오디오, 윈도우, 시스템 모듈 또한 사용했습니다. 추가 작성한 헤더 파일과 여러 클래스를 불러옵니다. 여러 변수들을 지정한 후 이전 게임과 달리 중간에 멈추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료형의 변수 웨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웨이트 값이 true가 되면 전체 코드를 멈추게 하고 false가 되면 작동되게 합니다. 그래픽 모듈을 이용해 게임에 필요한 사진들을 불러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에 사용할 여러 효과음들, 폰트까지 불러옵니다. 이전 게임과 달리 윈도우 그래픽 모듈을 사용해 게임의 시작 화면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윈도우 창에 배경화면이 될 배경사진도 불러온 후 애니메이션 클래스를 이용해 사진들의 초기 속도와 위치를 지정합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물체들을 다루기 위한 엔티티 변수를 지정합니다. 포문과 랜드 함수를 이용해 소행성을 랜덤으로 생성시킵니다. 로켓 변수까지 설정하면 메인 루프를 실행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윈도우가 열려있는 동안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수를 이용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키보드 이벤트로 게임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엔터키를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고 로켓의 초기 위치가 가운데로 설정됩니다. 만약 ESC키를 누르면 웨이트가 true로 바뀌어 멈춥니다. 이때 세 개의 텍스트 변수가 모두 같은 포즈를 출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ST를 누르면 재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윈도우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게임의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효과음과 함께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게임과 달리 레이저의 색깔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시간을 변수로 두고 10초 간격으로 스위치 문을 이용해 레이저의 색깔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코드는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일 때 입력되는 키보드 값을 윈도우 모듈의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입력으로 처리합니다. 포인터를 사용해 로켓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레이저로 소행성을 파괴했을 때 폴스 값을 리턴해 깨진 소행성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한 뒤 그 자리는 폭발 이미지를 재생시키고 작은 소행성 2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로켓과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그때까지 버틴 시간을 출력합니다. 이때 로켓이 버틴 시간을 포함해 게임 오버, 게임을 재시작하는 키, 이러한 총 3종류의 텍스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코드에서 3종류의 텍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의 코드에서는 3종류의 텍스트가 모두 하나의 같은 텍스트를 출력했는데 이는 텍스트 함수는 텍스트가 삭제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이 바뀔 때마다 다른 텍스트로 덮어 씌우기를 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켓이 앞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와 로켓이 멈춰 있을 때 로켓의 사진을 달리 나타냅니다. 게임 진행을 위해 폭발이 일어났을 때 불러온 사진을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소행성을 생성시키는 랜드 함수는 1초마다 랜덤한 숫자가 생성되는데 350에 해당하는 수가 클수록 그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수들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기존 코드는 소행성의 개수가 많아 게임이 어려워 난이도를 완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존 코드 대비 200을 늘린 350을 입력해 소행성 개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소행성이 2개의 작은 소행성으로 바뀐 후 마지막으로 그 소행성이 레이저에 맞았을 때 소행성을 삭제시키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창에 띄우기 위하여 드로우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더 멋있고 재밌는 게임 만들기 끝! 너무 설명 위주로 간 것 같은데 전체 코드 같이 볼까요? 어때? 전 게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재밌지? 진짜 재밌네. 이렇게 SFML을 이용하면 다채롭고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삘끼라 즐겁게 게임해. 다들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